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한빛 1호기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했는가 하면 원전 운전 책임자는 관련 교육조차 받지 않았으며 업무 전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에 정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최장 15년을 예상했던 계약 기간이 크게 줄어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오늘도 전국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노약자와 어린이의 한낮 외출은 자제하고 야외 작업장 종사자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달 시험 가동 중 열출력이 갑자기 올라가며 수동 정지했던 한빛 1호기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자로 시험 과정에 계산 착오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한빛 1호기는 지난달 9일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 다음 날인 10일 수동 정지했습니다. 원자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열출력이 18%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빛 1호기는 기준이 되는 8개 제어봉의 위치를 조절하며 원자로 제어 성능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정하게 움직여야 하는 제어봉들 가운데 한 개의 위치가 크게 빗나가자 우선 모든 제어봉을 100단 기준에 맞추기로 합니다. 이때 계산 착오가 생겼습니다. 100단으로 제어봉을 뽑았을 때의 결과를 잘못 계산하면서 열출력이 기준치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10시 30분 11초부터 10시 31분 15초까지 약 1분 사이인데요. 이 사이에 기준 제어분을 66단에서 100단까지 이제 과도하게 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 배경에는 반응도 계산을 잘못한 인적 오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열출력이 5%를 넘겼지만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수원 측은 냉각수의 열을 기준으로 열출력을 측정한 결과 5%가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수동 정지 기준인 5%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 정비원이 면허가 있는 사람의 지시와 감독 없이 원자로를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안위는 현재까지 해결료가 손상된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어봉에서 발생한 위치 편차가 오작동이나 불순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원자로 뚜껑을 열고 제어봉 구동 장치를 눈으로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중간 조사 결과 한빛 1호기 사고는 인재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할 원전에서 자격이 없는 정비원이 제어봉을 운전했고 이 원자로 운전 책임자도 비상시 대처할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한빛 1호기의 안전 누수는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중간 조사 과정에서 운전원이 아닌 정비원이 원자로를 운전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있는 사람의 지시 없이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하는 건 원자력 안전법 위반입니다. 원자로 차장이 계산을 잘못해 제어봉을 100단까지 뽑자고 지시했을 때도 제어봉을 운전한 건 정비원이었습니다. 한수원의 시험 절차서에 보면 이 시험을 실시하는 중에는 운전원이 아니면 운전을 못하도록 규정된 절차서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14년 동안 써오던 시험 방법이 실패한 뒤 이에 대한 대처도 미흡했습니다. 사고 당시 담당자는 기동 경험도 처음이었고 새 측정법에 대한 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료 출력을 바꾸는 것처럼 중요 업무를 진행할 때 근무조가 바뀌면 회의를 열어 주요 내용을 전달해야 하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수원의 운영 능력과 관련돼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운영 능력, 관리 능력, 기술 능력이 전혀 없는 한수원한테 1호기 가동 승인을 내줘
원안위는 원자로 성능 측정법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라는 오명은 쉽사리 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2050년이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62%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에너지 조사 업체인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내려가면서 30년 뒤에는 전 세계 발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전 세계 3분의 2 이상 지역에서 가장 저렴하며 2050년까지 태양광 발전 건설 비용은 평균 63%, 육상 풍력 비용은 50%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또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발전 설비 확대에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전체 투자액의 77%는 재생에너지에 투자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전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정비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최장 15년까지 예상했던 계약 기간이 3분의 1 토막나면서 반쪽 성공이라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곳에 있는 바라카 원전. 우리나라가 처음 수출한 원전으로 1호기는 연료장전을 앞두고 있고 2, 3, 4호기는 현재 건설 중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KPS, 두산중공업이 이 바라카 원전에 대한 5년짜리 정비 계약을 따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라카 원전의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설계, 연료 정비 등 원전 운영의 전 과정에 걸치는 협력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형 원전인 만큼 한수원이 최장 15년, 3조 원 규모의 정비 계약을 모두 따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계약은 5년에 그쳤고 미국이나 영국 등 경쟁 업체도 일부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계약 방식도 정비 사업을 모두 맡기는 게 아니라 원전 운영사인 나와가 사업의 주도권을 잡고 정비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받는 식입니다. 나와는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여러 업체에 나눠 수주했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제기됩니다. 이를 일괄 수주 방식에서 일감 나눠주기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고요. 탈원전하고 나면은 나중에 뭐 부품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한 요소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또 한편에선 탈원전과 관계없이 나와가 바라카 원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지가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수주는 일단 반쪽 성공이란 평가가 우세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환자가 집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말기암 등 4개로 한정된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확대해 보다 많은 환자에게 호스피스를 제공하고 말기 환자는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체계적으로 통증 관리와 임종 관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차 호스피스 연명 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호스피스 전문 병동에 입원해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이 중심이지만 내년에는 호스피스 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형을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호스피스 전문팀이 일반 병동, 응급실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문형과 소아청소년 대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내륙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폭염은 이틀 정도 이어지다 주 중반 이후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각장마를 앞두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달아오른 도심 도로는 열기를 아지랑이처럼 뿜어냅니다. 거리에는 더위를 식히는 쿨링 포구가 가동되고
시민들은 시원한 음료와 부채로 무더위를 식힙니다. 서울에는 지난 5월 24일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와 영서, 경북 내륙에도 폭염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날씨가 맑고 내륙 지역에서 햇볕에 의한 가열이 활발하겠는데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대구, 경북은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까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태촌면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4.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밖에 의성 32.4도, 청주 31.6도, 홍천 31.5도, 서울 30.9도, 수원 30.7도, 광주 30.1도 등 내륙 대부분 지방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오늘은 서울 32도, 대구 33도 등 어제보다 무더위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습도도 높아져 온열 질환과 농작물, 축산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 쪽에는 이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격리랑 야외 활동 좀 가급적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농업 종사자 그리고 야외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그 오글 작업을 가급적 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찾아온 무더위는 이틀 정도 이어진 뒤 수요일과 목요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뉴욕을 포함한 미국 북동부 앞바다 해저에 민물을 가진 거대한 대수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컬럼비아대 지구연구소는 전자기파를 이용한 새로운 담수 측정 기술로 바다 밑에서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대수층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약 2,4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형성된 이 대수층은 바다 밑에 생성된 것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며 포함된 담수 규모는 670세제곱마일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팀은 이 대수층이 약 2만에서 15,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때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만일 이 대수층을 실제로 찾아 활용하게 되면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데 잠재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고 있는 인천 지역에서 각 가정의 수돗물 탁도가 전 단계인 송수관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의 수질검사 1차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환경부는 급수계통의 단계별 청소 효과가 각 가정에까지 미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2일부터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 등 문제가 된 지역의 급수계통과 아파트 등의 수돗물을 받아 수질을 검사했습니다. 환경부는 검사 결과 망간과 철, 탁도 등 13개 항목에서 먹는 물 기준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하지만 실제 마셔도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환경부와 인천시는 인천 공촌 정수장의 정수지 4곳과 배수지 8곳의 청소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 기준 확인을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접착제와 세정제 등 23개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제품 가운데 접착제 1개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폼알데히드가 안전기준을 3.4배 초과했고 나머지 22개 제품은 안전기준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한국 온라인 쇼핑몰 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폐렴인데요. 감기는 보통 5일 이내에 증상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폐렴의 경우는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요. 고열이 계속되고 기침이 심해지며 가래색이 짙어지면 폐렴을 강하게 의심해야 됩니다. 또 폐렴은 폐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 시간에는 폐렴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박동원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